자, 오늘 국회 윤리위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징계안이 지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 코인 거래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국회 상임위 도중에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6시 30분부터 이제 징계위가 열릴 예정인데 어떤 징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거에 김남국 의원이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요.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승희 의원님, 대규모 정치 자금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 또는 확인되지 않은 그러나 알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취득을 해서 엄청난 차익을 얻었다. 이런 여러 의혹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의혹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거고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으니까요. 다만 이 국회 상임위, 법사위에서 특히 활동을 했는데 법사위 도중에 쉽게 말하면 근무 시간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 직장인들이 중징계를 받는 거랑 비슷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 도중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될 국회의원께서 이제 개인 사적인 코인 거래를 열심히 그것도 200번이나 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볼 때는 결코 좋게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그다음에 공개 회의에서 사과, 그다음에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다음에 제명이 있는데 제명은 사실 우리 헌정사에 이루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태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좀 뭐냐면 200번을 했다는 게 이것도 굉장히 비난받아야 할 일이지만 실제로 현충일 추념식 끝나고 바로 또 코인 거래한 것도 나타났고 이태원 참사 상임위 질의하면서 코인 거래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회의원의 직무를 위반하는 사안을 넘어서 이건 윤리나 도덕적으로 선출직 공짜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게다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제출하지 않아요. 윤리에도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잔고를 놓고 보니까 최대 99억 원 찍힌 현금성 그 코인 자료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자기는 알고 있어도 기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코인인지 자기한테 찍어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 그다음에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소송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 이걸 떠나서 저는 그러니까 정말 법을 아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도 보여서 저는 오늘 윤리위원회가 6시 반에 열리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양형이라든가 이런 정상 참작에 대해서 매우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6시 반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한 명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 김남국 의원과 함께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적이 벗어나 있는 무소속 박완주 의원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비서와 관련돼서 강제추행치상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쓴 내용을 보면은 노래 주정과 차량에서 이 A 보좌관을 성추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추행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는 왜 당시에 그러면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는가? 왜 공표하지 않았느냐? 당시에 이제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 피해자가 박 의원에게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자신에게도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박 의원이 오히려 되려 큰 소리 치고 자신을 해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검찰 공소장에 쭉 써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앞서 홍준표 시장이나 김영환 지사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김남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두 분은 다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입니다. 어느 쪽의 사안이 더 경중을 따질 수 있을까? 무의미하긴 합니다만 4명 다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 과거에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의 성추행이나 성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뭐 그 대목까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이건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왜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예, 지금 앵커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직권면직 시켜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나쁜 짓을 한 거죠. 예. 이건 소속당이 어디냐를 떠나서 선출직 공직자의 가장 상징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 거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다룬 홍준표 현 대구시장,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다 아닌 척 안 하겠다. 뭐 그냥 나는 뭐 골프 뭐 내가 즐기니까 그냥 치겠다. 예.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 정서가 그걸 안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예. 김남국 의원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고 가난한 척하고 했던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막상 개인적으로는 아니 뭐 지리 시간에 오로지 관심은 예. 코인 통해서 돈 버는 거에만 있었던 걸로 비춰진 그런 거라면 국민 정서가 그걸 못 받아들여 주는 거잖아요. 예. 박완주 의원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이건 더더욱이 거기다 한술 덧어서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 사안이라면 이건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서 예. 일벌 100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본인이 이 가해를 인정을 한다면 예. 의원직부터 당연히 사퇴를 먼저 하는 게 이 사법 처벌을 받기 이전에 이게 혐의가 확정이 되면 사법 처벌을 받기 이전에 본인이 먼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무소속으로만 계속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아직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짐작만 합니다. 예. 뭐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고요. 재판은 다음 달에 열리니까 정말 그 공소장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박완주 의원이 줄곧 주장하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자신은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한 글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사실이 아닌지 그건 이제 재판에서 좀 다뤄질 일입니다. 그런데 박원주 의원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앞서 이제 윤경훈 소장께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찾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마주한 고통의 크기를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유족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2018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고요.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성비 때도 이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둔하면서 이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김영남님, 이랬던 분인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이분 또한 자신의 보좌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던 분들 못지않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두 얼굴의 의원님, 내로남불 의원님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저건 내로남불 수준이 아니고 앞서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나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보다 훨씬 법률적으로도 죄질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안 좋은 범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공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입니다만 이거는 뭐 강제추행 치상이고 더군다나 본인의 의원회관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보좌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뿐만 아니라 범죄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재질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정치와이드에서 계속 최근에 잘못된 언행으로 비난받고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됐는데 앞서 언급됐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영한 충북지사는 그거는 이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의 문제고요. 그거 자체가 수해 때 뭐 골프를 쳤다 아니면 뭐 했다고 해서 범죄로 되는 것은 아니죠. 형사적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형사적 처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만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비하면 이건 마주 중죄 중에도 중죄고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이게 형사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한 것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예.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일부만 파악한 윤리위의 사실관계에 의해서도 약 99억 원을 현금화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로 하면 뭐 그게 수백억 대의 예. 그 현금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도 매년 말일자 기준으로 재산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인을 갖고 있다가 코인은 재산 공개의 대상이 아니라 안 했다고 하지만 그걸 팔아서 그 코인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은 예.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누가 더 나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참 비생산적인 대화이긴 합니다만은 김종국 행정관님, 앞서 얘기했던 홍준표, 김영한 두 분보다 지금 언급한 이 김남국, 박완주 의원의 경우가 더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김용남 의원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전 제가 볼 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행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무리 검찰의 공소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와 함께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공소장의 많은 내용들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분의 어떤 진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진술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의 발언에 의해서도. 그렇다면 그 공소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만약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예. 다른 상황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성적인 어떤 폭력들이 가했다고 하는 예. 측면에서는 국회의원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김남국 의원 행위도 저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국회의원이 자기가 상임위 중에 저희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예. 때문에 그 부분들 저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두 분 다 잘못한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다 잘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서로의 차이, 어떤 누가 예. 더 높냐 나쁘냐 이런 논쟁이라기보다는 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고통에 또는 국민의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가? 예. 왜 그들은 선거할 때만 그렇게 행위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4년 동안은 국민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예. 근본적인 자성의 문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정인의 공격보다는 국회의원 전체가 예.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와이드에서 이렇게 네 분의 사례를 모두 다룬 것은 바로 우리 김종국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